자, 안녕들 하시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신규 채널을 하나 만들 건데, 당연히 음악에 대한 걸 거고, 그 음악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첫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샘플링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이제 12곡을 만들었는데, 이 12곡을 코다 뮤직 새드 팝 해가지고, 아마 메뉴는 팝일지 새드 팝일지 모르지만 아마 그 메뉴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 때는 저의 리릭스 코다 탑 버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는 14곡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음악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인위적으로, 획일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자, 14곡을 다 만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같은 스타일 14곡을 한 곳에다 두면 이 노래와 이 노래는 다 동일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고 이럴지를 좀 더 또 개선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곡 만들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들 보시면 이 이미지, 이런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앨범 자켓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따로 만들었는데 이 세 개는 미드저니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가게 되면 이 한 개는 이거는 제가 어제 수업했던 나노바나나 프로로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더 클래스 오브 뭐 소주 at 스트리트 스텔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리트 스텔은 포장마차라는 뜻인 거니까,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제목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글 표시 뭐 이렇게 된 것들 보면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판까지도 이제 아 이거는 약간 한글 느낌이구나라고 이제 느낌이 한글이 아니어도 좀 이제 느낌이 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이 컨셉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코다뮤직 오피셜. 이게 이제 제 채널로 만들 채널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채널명에 이렇게 들어간 거 자체가 지금 다 뭐로 만든 거냐면 나노바나나 프로 제가 앱으로 개발한 거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마이 소소 라이프 해가지고 코다뮤직 오피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도 접목은 안 시켰지만 그렇게 만든 거고, 저는 이제 개발을 주로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 빌드라는 데다가 이제 개발을 해놨고, 그러면 저의 앱이라는 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쭉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제는 뭐였냐면 나노바나나 프로 2.7 버전이라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풀 버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뭐였냐면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파랗게 된 게 마케팅 분야나 광고 분야에서 쓸 프롬프트들을 지금 여기서부터 다 메뉴별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이메일 위에 제목으로 쓸 프롬프트를 만든다든가 제품 광고에 대한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서 또 쭉 정리를 해놨고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거, 뭐 웹툰 캐릭터 만드는 거, 블로그 포스팅 이미지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비즈니스 해가지고 쭉 있는 거고,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쭉 있는 거고, 교육 해가지고 쭉 있어요. 나노바나나를 잘 활용하면 하기 좋은 것들을 구조를 짜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해도 얘가 한 개고 여기가 7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7개씩 나오면 이게 총 35개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35개 카테고리에다가 곱하기 7을 하면 245개인가 254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프롬프트만 다 알아도 200 몇 가지 프롬프트가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여기 앨범 커버가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앨범 커버라는 데를 딱 눌렀어. 그러면 이미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이제 개발해 놓은 거가 여기 봤더니 잉글리시 돼 있네요. 눌렀어. 그럼 언어가 다 나오잖아요. 자켓의 제목이 그 제페니스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독일어로 나왔으면 좋겠다. 스페인어나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우리나라만나 영어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를 다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영어로 일단 해볼게요. 한글로 할까요? 뭐 어차피 샘플이니까. 자, 한글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비율은 어떻게 할래? 그럼 앨범의 자켓은 대부분 1대1이에요. 그래서 그 1대1 비율로 앨범 자켓을 만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앨범 자켓 같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 이미지를 생성한다. 그때는 뭐 16대 9일 수 있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은 일단 1대1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하나씩 재생이 돼요. 하나씩 재생이 돼서 2K짜리 만들래, 4K짜리 만들래, 누르기만 하면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자, 이 프롬프트대로. 그리고 여기 한글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인데, 제가 여기에서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게 랜덤 표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앨범 자켓을 만드는데, 프롬프트를 여기 있는 걸 안 쓰고 새로 생성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얘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생성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한국어로 앨범 자켓에 관련된 프롬프트가 쭉 만들어져서 7개가 제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바뀌었어요. 자, 그랬더니 위에 지금 고요한 비상, 뭐 네온, 뭐 환상의 숲, 뭐 이렇게 추억의 멜로디,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끝이 난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옆에 있는 얘 누르죠. 그러면 얘는 전체 이미지 재생해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거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거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미리 걸어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0%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얘가 회색으로 연하게 변했죠. 그러면 앨범 자켓을 랜덤하게 생성한 프롬프트로 7가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한글로 만들어주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4개든 245개든 그 프롬프트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랜덤으로 생성하면 이 앨범 스타일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지금 한 개 나왔어. 제가 이제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고요한 비상이라고 여기 한글 써 있죠. 이 표지 디자인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2K예요. 2K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상도가 픽셀로 봤을 때 2048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의 뭐 g이나 킬로그램 따질 때는 천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천 단위가 아니라 우리 컴퓨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24가 그 천의 기본 단위처럼 처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이론으로 가야 되니까 왜냐면 그건 다 이진수 때문인 건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적인 특징이니까 대략 천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1K는 천 픽셀이고 2K는 2000 픽셀이고 3K는 3000 픽셀이 좀 넘고 4K는 4000 픽셀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이제 기본은 2K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봤더니 당연히 여기도 사이버 펑키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를 보니까 얘는 환상의 숲 스타일로 나왔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거 보니까 추억의 멜로디 스타일로 나왔네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제 이러고 나서 이미지 저장하면 바로 되겠죠. 느낌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아직은 나머지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네 개 만들어졌고 이제 밑에 마저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는 사이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만약에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이거다. 그럼 야 이거라고 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만드는 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앨범을 자켓을 런칭을 했을 때 최소가 몇 픽셀이에요? 최소 몇 픽셀인지 아세요? 자, 그럼 최소 몇 픽셀이냐면 그 3000 픽셀이잖아요. 자, 3000 픽셀이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2K는 2000 픽셀이고 4K는 4000 픽셀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4000 픽셀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밑에까지 이제 다 나왔어.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충분히 이것저것에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앨범 자켓의 디자인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갖다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써도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글씨 자체가 뭐 거의 뭐 이 이미 디자인 이미지랑 완벽하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저의 제목은 아니지.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제목으로 쓸 수 없느냐?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여기에 올라가면 얘는 복사예요. 복사니까 이 프로모트를 복사해서 미드저니에 가져가서 얼마든지 또 변형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나오겠지. 그런 거고 밑에는 한글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글씨를 바꾸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연필 모양으로 에디터를 해놨어. 자, 근데 얘를 빡 누르면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서 글씨를 고치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얘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뜨게 해놨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황홀한, 황홀, 황홀경의 밤이라는 글씨가 앨범 제목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뭐로 바꿔? 내가 하고 싶은 단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 글씨는 이게 아니야. 그러면 뭐, 뭐 이게 영어든 한글이든 뭐 앨범에 들어간 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화려한 인생 뭐 이렇게 썼어. 자, 그런 다음에 뭐 여기 뭐 이렇게 장식적인 한글을 써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뒤에다가 아티스트명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쓸 거냐면 코다 뮤직 어피셜이라고 쓸 거예요. 코다 뮤직 OFFICIAL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로 화면 자 아래 작은 글씨로 표현해줘. 자 이렇게 했어. 자 이러고 나서 저장하잖아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게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 번역해서 위에가 바뀌도록 해놨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화려한 인생 아티스트 해가지고 코단 뮤직 다 써 있잖아요. 자,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다음에 난 이제 최종 쓸 거야. 이 마음에 들었어. 쓸 거야. 그럼 당연히 4K 이제 생성을 한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 이 내용으로 여기 있는 게 다 변형이 돼서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설명드리면서 했고, 그게 지금 활용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 예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저께 개발을 했고, 어제 수업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노바나나 프로를 가지고 앞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뭐 하실 때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뀌었어. 자, 바뀐 거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밑에 보니까 코다 뮤직 오피셜 이게 다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게 4K예요. 4K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저장을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화려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없다. 제가. 자, 이러고 이제 저장을 했어. 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한번 열어서 진짜 4K가 맞는지, 코다 뮤직에 가서 뮤직, 새드 팝. 오늘 처음 만들었어요. 여기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확대를 해놓고, 자, 얘가 지금 22%예요. 22%였던 얘를 제가 100%로 놓을게요. 이게 100%죠. 그럼 이게 이제 100% 상태의 지금 이미지고, 이게 100% 상태의 아까 그 작은 글씨, 뭐 제대로 다 들어갔죠. 옷 다 없을 거고. 그다음 위에 가서 뭐 화려한 인생,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축소해서 보게 되면 뭐 확인이 될 거고. 됐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수업할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늘 제가 이렇게 샘플링을 하니까 저도 아는 거지. 예,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했어. 자, 그래서 어제 드린 것도 지금 오늘 하는 그 음원 하는 앨범 자켓 디자인 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변형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네일이 아니라 앨범 자켓으로 1대1로 만든 건 배급사에다가 무슨 배급사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디스트로키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배급사, 국내 배급사, 해외 배급사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을 통해서 당연히 유통이 되고 유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 업체가 있고 그 스트리밍 업체에서 멜론이나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린 것만으로도 그 충분히 앨범 자켓 디자인은 할 수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가 만든 것 중에 코다 뮤직 지금 3.7 버전을 제가 볼게요. 자, 얘를 클릭을 했어.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는 아까랑 비슷하죠. 그 대신 레이아웃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제 브랜드명은 이제 코다 뮤직이고 그 뒤에 오피셜이 붙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케이팝도 붙고 뭐 트로트도 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다 뮤직 뒤에 계속 이 부분에 뭔가가 들어갈 거예요. 음악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왜냐면 그런 이제 음원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채널을 하기 위해선 한 채널에 다양한 음악을 다 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표 채널은 그 말 그대로 뭐 제 입장에서 코다 뮤직인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르에 따라서 서브 채널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저는 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메뉴들인데, 이 메뉴가 음원을 생성해서 수익 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알아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왼쪽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많다 보니까 메뉴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까는 제가 밑으로 쭉 스크롤하듯이 내려갔잖아요. 35개 섹션이 있고 그 안에 7개씩, 7, 8개씩 대략 뭐 분류가 돼 있었으니까 쭉 밑으로 내려갔어. 근데 얘는 그 정도 이상이긴 한데 그 정도랑 비슷한데 이렇게 좁혀져 있죠. 그래서 얘는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이제 마우스를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게 해놨고 마우스를 벗어나면 이렇게 접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올릴 때마다 이렇게 뭐 클릭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뭔가 찾아다니는데 빨리빨리 찾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거를 알으려면 이렇게 이제 클릭하면 이제 나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정보 자체를 빨리빨리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뭐, 뭐 탑다운 방식의 뭐 이런 메뉴를 설계를 했어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그렇게 해서 개발은 이렇게 했고, 근데 이 개발을 할 때 이 글씨의 크기, 요 내용 전달하는 이 레이아웃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조금 뭐 좀 앞에서 보셨던 아니면 제가 제공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제가 뭐로 했을까요? 뭐로 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제가 이런 걸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애플 스타일. 그럼 스러운 디자인이나 애플 불안하잖아요. 애플이 나올까 봐. 애플 회사 스타일 레이아웃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때 하면 아마 우리가 맥에서 보던 형태의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뭐 컬러풀하면서 좀 그렇게 나오려면 피그마 스타일로 음. 그러면 피그마 스타일이라는 건 뭐 아시잖아요. 피그마라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 디자인 쪽이라든가 홈페이지나 뭐 앱 개발하는 디자인 설계 같은 거 잘하는 회사, 전 세계 1위 하는 그 피그마 스타일로 해달라고 그러면 또 완성도가 높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발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뭘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 회사 스타일의 레이아웃을 요청을 하거나 피그마 스타일의 레이아웃을 요청을 하거나 하면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음원을 가지고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수노, 첫 번째. 그럼 수노는 버전 5를 쓰고 있고, 그 버전 5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수노는 V5가 2025년 9월에 출시가 됐고, 큰 차이는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였어요. 최대 8분까지 된다. 그래서 곡이 이제 8분까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압도적인 음질 향상. 이게 44.1Hz하고 48.kHz하고 뭐 이거가 오디오상에서 CD 음질 정도 나오는 가장 보편화된 그 기준인 건데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이 음질이 이제 엄청 좋아졌고 그다음에 벌스나 코러스나 브릿지 뭐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면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메타태그 이해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노래 잘 만든다는 얘기예요. 음질 좋게. 그런 정리가 이제 여기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고. 자, 이거 오늘 이거 다 드릴 거예요. AI 도구. 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음원을 만들어서 AI 음원 가지고 수익 사업을 낼 때, 어떤 도구를 쓸 거냐. 그러면 유디오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데가 뭔데? 라고 하면, 유디오 클릭하면 바로 링크가 다 걸어놨어요. 그럼 이 사이트 연동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가가지고 얘도 누르면 AI, VA라는 대로 바로 연동이 되죠. 그냥 결론적으로 이 수노랑 비슷하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 채널들이 이런 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정리를 제가 이제 해서 알아야 될 곳들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자,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해서 음원 생산을 하면 당연히 마스터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마스터링은 원래는 가격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렴하게 하는 AI가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스터링에 돈이 크게 안 들어요. 그래서 마스터링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이트들 이 네 군데를 해놨는데 그럼 가장 인지도가 좋은 건 여기였고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좋은 건 이번 밴드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 무료인데 퀄리티가 높아. 그래서 접근성도 우수하고 이 AI 마스터링을 하는데 무료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밴드랩이라는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저들이 상당히 많고 만족도가 높은 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하, 나중에 음원 등록할 때 정식으로 등록할 때는 마스터링을 해야 되니까 이 네 개 중에 하나나 아니면 밴드랩을 그냥 쓰거나 이러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안은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수노를 가지고 만들 때는 무료 마스터링하는 밴드랩하고 초기에는 진행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금 더 고퀄리티를 위해서 뭐 여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랜드알이라는 뭐 랜드알이라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 분석을 쫙 보면 이거 나중에 드리면 뭐 자세하게 보시고요. 자, 그럼 국내 AI 음원 가지고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또 쭉 하니까 음원을 서비스를 하는 이 슈퍼톤도 결론은 AI 음원 가지고 하는 서비스니까 이 회사도 그렇다는 거고 여기도 그렇다는 거고 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버추얼 아이디 같은 경우는 AI 보컬 해가지고 모션 캡처 기술을 해서 음악 방송 1위 및 대규모 팬덤 형성을 해서 불쾌한 골짜기. 그러니까 불쾌한 곡작이라는 건 한 번 떴다가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힘이 부족하면 거기서 끝나는 그게 이제 불쾌한 골짜기잖아요. 그럼 그런 거 없이 잘 차트에 진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눌러보면 당연히 얘네들은 이런 사이트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도 또 구독을 해놨죠. 구독자 25만 명이고 이 메이브라는 데가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하, 이런 게 성공 케이스구나라는 건 이제 벤치마킹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데들도 또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그다음 새로운 비즈니스 해가지고 뭐 이런 데들 다 해놓고 링크 다 걸려 있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여기는 성공 사례라고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는 음악을 만들 때 필수한 준비물을 보니까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음원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웨이브라고 써 있죠. 근데 우리는 MP3를 주로 하잖아요. MP3는 용량이 작고 압축이 돼 있고 음질은 괜찮아. 그런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압축률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웨이브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30 픽셀 이상의 정사각형이 필수다. 여기 필수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곡 제목, 아티스트명 외에 불필요한 텍스트는 금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앨범 표지에 만들 때 크기는 3000 그리고 곡의 제목이나 이런 것만 딱 들어가고 그 위에 거는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인스타 아이디, 블렌드 로고, 흐릿한 이미지 절대 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채널을 홍보하는 자기 채널이라고 해도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걸 홍보하는 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순수하게 앨범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티스트 정보, 영문, 일관성, 뭐 SNS, 뭐 이게 뭐냐면 뭐 해외 배급을 생각도 하고 국내 서비스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뭐 한글로 무슨 뮤직 뭐 이런 거보다는 그 해외를 겨냥을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뭐 코다 뮤직이라고 해도 영어로 단어를 써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가 존재를 해야 되고 목적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써 있죠. 디스트로키드라고 확대해 볼게요. 안 보이니까. 뭐 디스트로키드 같은 배급사에 연회원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카드 결제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 정사는 페이팔 계정도 미리 만들어두면 편리하다. 자, 이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얘기하네요. 페이팔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카드사하고 그다음에 보안 문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실제 서비스 런칭을 할 땐 나올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공식 아티스트 채널 OAC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보다는 브랜드 계정으로 새로운 구글 이메일을 만들어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으로 요즘에 유통사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 회사, 스트리밍 회사의 비율하고
SNS 같은 유튜브 같은 데들하고 수익 구조가 어때요? 수익 구조가 그 스트리밍이 높을까요? 아니면 SNS가 높을까요? 당연히 SNS가 높아요. 그래서 SNS 중에서 유튜브에서는 OAC라는 아티스트 채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럼 OAC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OAC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라. 브랜드를 만들어라. 그럼 제가 말하는 브랜드는 지금 코다뮤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다뮤직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예제로 이런 식으로 지메일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오피셜 뭐 누구누구 뭐 아티스트 골뱅이 뭐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예제를 들은 거예요. 그다음에 음악 제작은 제작 프로세스 뭐 이렇게 가지고 단계별로 정리를 다 해놨어요. 네,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지금처럼 AI 음악 제작은 작곡보다는 지휘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휘에 가깝다라는 건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감독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AI 음악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역할을 잘 해서 처음에 이제 기획, 가사 작성, 밑그림 잘 그리고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그래서 기획 단계 거쳐서 생성 단계 거치고 그리고 믹싱을 하고 그리고 포맷을 변경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웨이브 파일로 3000에 타이틀 이름 잘 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규칙이 있네요. 왜냐하면 곡을 한두 곡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여러 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여러 곡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이런 파일 타입의 그 이름도 조차도 잘 설계를 해놔야 된다, 체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은 단계는 네 단계밖에 안 돼요. 음원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잘 만들어 놓은 음원을 믹싱 잘해서, 마스터링까지 다 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비스 런칭하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리고 라이센스. 보니까 뭐 여기서는 또 뭐 특별한 얘기 있나? 라이센스는 뭐 이거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지금 여기가 처음이라서 음악을 하는데 순우에 대해서 10곡 공짜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들어와서 노래 만들었어. 이제 그걸로 런칭하려고 해.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샘플링으로 유료 가입자가 아닌 상태에서 만든 곡은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유료 결제를 하고 나서 만든 노래부터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질문 중에서 뭐 사용하다가 안 사용해. 안 사용한다고 해서 거기는 내 데이터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순호에서 음악을 만들다가 만약에 잠깐 일시에 중단을 하고 한 달을 미뤘어. 그렇더라도 자료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료 때 만든 걸 나중에 유료할 때 팔아도 되느냐? 절대 안 된다고 여기 적색으로 빵 해놨죠. 위에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10곡 만들어진다고 거기서 만들어서 수익 사업하면 그것처럼 미련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돈 주고 하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상업적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게 이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저작권법 침해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법 을 하려면 유료 플랜 영수증이나 수노에서 계정 만들었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수노에서 만들었던 그 음악에 대한 자료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아까 했던 그 내용이고요. 프로일 때는 되고 결론적으로 유료 결제한 건 되고 아닌 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얘기는 여기 있나 봐요. 여기에서 품질 체크에 가보면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발매 전 반드시 마지막 확인. 열심히 만든 음악이 거절당하면 안 되잖아요. 리젝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선 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자, 그럼 처음부터 뭘 잘하냐? 파일 규격 같은 경우를 봤더니 MP3는 절대 안 돼요. 여기 써 있네요. 자, MP3 말고 뭐로 해라? 웨이브로 해라. 그렇게 해서 압축된 파일은 절대 안 되고 샘플 레이트는 44.1 kHz, 16비트 이상,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가장 표준화된 CD 음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규칙을 지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 48점하고 24비트 가능한데, 이거가 호환성이 가장 좋으니까, CD 음질로 된 얘가 좋으니까 이걸로 맞추면 된다. 그다음에 사운드 품질. 여기 봤더니 클리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직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하도 소리가 높아서 소리의 파형이 천장을 뚫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음역대까지 컨트롤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스터링 툴로 이거를 해결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런 우리가 천정을 뚫는 그 말도 안 되는 스크래치 된 지직거리는 소리는 그거를 클리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적절한 묵음 처리. 그러니까 뭐냐면 곡 시작 전 0.5초, 끝난 후 1, 2초 정도의 여유만 두고 나머지는 안 된다. 묵음이 10초를 넘어가게 되면 방송사고로 간주하게 돼서 반려가 된다. 자, 내가 음악적으로 중간에 간주라고 해서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나는 구간을 만약에 5초 이상 넣었어. 10초를 넣었어.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절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 뒤, 중간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묵음이 없도록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거고 여기서 헬루시네이션 얘기 나오네요. 자, 그랬더니 여기는 보니까 AI 환각 현상. 그랬더니 AI가 가사를 뭉개서 발음하거나 갑자기 이상한 기계음이 섞이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거나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기는 가사를 뭉갠다라는 건 뭐 얼버무리는 가사가 있나 봐요. 아니면 전혀 딴 말을 한다든가. 음. 아니면 찍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음악 생성 중에 있으면 다 그건 할루시네이션 효과라고 음악에서는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9금 욕설이 들어가면 여기 F자 써 있죠. 그럼 fuck 뭘 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럼 fuck 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explicit이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19금에 관련된 용어니까 잘 이해하고 쓰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explicit라는 단어가 뜻이 뭐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놨네요. 뭐,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쪽에 가보면 자, 저작권 쪽에 가보면 법률 기본 상식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저작권 법에 관련된 것들. 근데 우리가 AI 음악을 만들 때 필요한 법률적인 것만 정리했지 제가 그 밖의 것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은 양의 법률적인 것보단 알아야 될 것만 정확하게 알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 음악의 창작자를 위한 법률 기본 상식, 저작권 기본 원칙, 인간 저작자. 그래서 핵심은 AI가 100% 독립적으로 생성한 음악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작권에서는 당연히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게 한국저작권법 제2조에 명기된 내용이고 미국 판례도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불인정 재확인을 시켰다. 그다음에 공공영역에서 단순한 프롬프트 생성자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용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저작권법에 등록시킨다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작권 인정 가능한 요건은 인간의 기여가 얼마나 됐느냐잖아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가사죠, 가사. 그러니까 가사는 인간이 쓰고 그다음에 멜로디는 AI 도움을 받았다. 뭐 이거는 인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사가 정말 인간이 쓴 거냐라는 거를 이제 모른다라는 얘기죠. 점점 갈수록 AI에 우리가 챗GPT라든가 뭐 제미나이나 뭐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젠스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가사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사는 인간이 썼습니다라고 하고 멜로디 등록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AI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이 직접 편곡, 믹싱, 마스터링을 수행을 하면 된다. 그다음 여러 AI 생성물을 창의적으로 선택해서 배열한 편집 저작물도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인간이 단순하게 소위 말하는 딸깍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땐 아닌 거고, 그거 외에 점점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인정을 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수노로 하는 거는 뭐, 이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뭐, 유디오는 마케팅적인 측면인지 몰라도 초반에 무료로 한 것도 가능하고, 안 한 것도 가능하고, 둘 다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디오를 잘 안 쓰잖아요. 저도 초반에 진짜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했는데,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제 귀에는 제가 막귀라서 그런지 수노로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노를 계속 써왔던 건데,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봤던 이제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 순수 AI 곡은 컨텐츠 아이디 등록이 어렵거나 반려될 수 있다. 디스트로키드 등을 통해 등록하되 저작물 분쟁 시 소유권 증빙이 필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 유튜브는 결론적으로는 피해가기 위해서 유통사인 디스트로키드에서 컨텐츠 아이디를 유튜브 걸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디스트로키드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가 있나 보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랑 그래서 컨텐츠 아이디가 잘 되는 유통사가 서비스가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디스트로키드는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려는 믹스테이프라는 YG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컨텐츠 아이디 발급이 디스트로키드처럼 믹스테이프에서도 가능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 다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크할 거 전대 견적 무료로 한 건 안 된다. 가수 목소리 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100% AI 곡은 자작곡으로 허위 표기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대는 이제는 AI로 안 만들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AI로 다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AI로 다 만들었다는 거를 아예 알리고 시작하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들 숨기고 하려고 예전 방식들은 숨기고들 하시려고 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점점 AI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전반에 저작권법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플랫폼 저작 다 돼 있고 여러분들 정말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뭘 하시는 거랑 달라요. 그렇게 해서 뭐 쭉쭉쭉 읽어보시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배급 유통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셜 정식 유통 뭐 이렇게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이거를 둘 다 해야 되냐 아니냐예요. 자, 왼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데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론, 스포티파이, 애플뮤직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정식으로 음원 스트리밍 하면서 한 유통회사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 외에 이 스트리밍이 나온 디지털 음원이 나온 뒤에 이런 이제 SNS라는 게 나오면서 각종 배경음악들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새롭게 탄생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다 올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올린다? 둘 다 올린다.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메인 요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점점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여지없이 지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왜 소셜 미디어를 해야 되고 왜 정식 음반을 내야 되는지 둘 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비교해 보셔가지고 결론은 필승 전략은 여기 있네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하이버드라고 나와 있는데 소셜로 시작을 해서 정식 음원으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전단지이고 정식 음원은 가게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론은 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통해서 수입을 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상황인 거죠. 자, 그다음에 배급사 비교 뭐 쪽에 있는데 뭐 읽어 보시고요. 여기다 제가 다 써놨어요. 글로벌 배급사 디스트로키드 1등이고요. 그다음 디토 있고 뭐 턴코어라는 데 있고 그다음에 뭐 사운드온 뭐 CD베이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다 링크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런 건 기본 비교니까 한번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이제 국내 YG가 믹스테이프라는 걸 만들었죠. 얘도 클릭하면 되도록 여기다 해놨어요. 결론적으로는 점점점 얘도 이제 국내외가 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기했지만 이들 중에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곡을 만들고 여기 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한 유통사만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곡을 여러 군데는 절대 못 해요. 그 안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는 디스트로키드가 전 세계 글로벌로 가장 잘하니까 여기 런칭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서비스를 위해선 여기 런칭하는 게 맞는데 여기도 해외랑 또 연동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영어 노래를 만들었어. 해외에 런칭하려고. 그거는 디스트로 키드 쪽에서 런칭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나는 한글과 섞인 노래라든가 뭐 한국을 타겟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다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디스트로 키드 할 거고 이 믹스테이프 할 거고 노래를 분류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진행을 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믹스테이프 추천하는 경우는 발매 타이밍에 급하지 않고 국내 스트리밍 수입이 주 목적이신 분, 영어 소통이 부담스러운 분, 이런 분들은 믹스테이프 딱 전해요. 응. 그러니까 믹스테이프 추천하는 거고, 디스트로키드는 2, 3일이면 나오고, 유튜브 수익화가 중요하고 글로벌 시장에 타겟을 하는 게 좋다. 전 세계로 하기엔 여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하시란 말인데 저는 이 두 개 다 할 거예요. 발매 프로세스라고 해서 좀 7단계인가? 5단계군요. 그럼 이 5단계로 지금 과정을 했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다 아세요. 아까 정리한 거대로 배급사, 유통사, 그다음에 서비스 회사 다 다른 거죠. 자, 그런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쭉 해서 해보시면 되고 파일 업로드 시켜서 해보고 뭐 해보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고 해서 자, 나라마다 아시아 쪽 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 북미 쪽 나라하고 유럽 쪽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일반인용 가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용 가이드란 뭐냐면 우리가 BTS나 이런 데가 아니니까 일반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말들이 이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해라. 그러면 발매 4주 전 장르를 팝이나 무드로 정확하게 설정해서 제출해라. 발매하기 4주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 영어 제목 변기, 한글 제목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글 제목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 대신 밤양갱 가루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넣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영어 제목을 필수로 넣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영어 제목으로 아예 노래를 만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아시아 쪽 어떻게 하고 뭐 유럽 쪽 어떻게 하고 왜냐면 나라마다 지역마다 음악에 듣는 취향이 다르대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넘어갔냐면 자 여기는 일본은 사실적인 이미지보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사를 중요시하니까 단순한 음악보다는 애니메이션 풍으로 만들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클릭률이 좋다는 거야. 실사 클릭률하고 애니메이션으로 표지를 만든 클릭률하고 일본은 다르대요. 2배 이상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다가 서비스 런칭하는 곡들은 그런 걸 감안을 하는 게 좋다. 실사보다 일러스트화 되거나 애니메이션화 된 것들이 좋다라는 거고, 유럽은 독일하고 영국은 테크노, 일렉트로닉, 프랑스는 여기 뭐 디저 맞나? 뭐 이런 플랫폼에 대해 점유율이 높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노래의 풍이 다른 거죠. 미국이 팝의 나라라면 뭐 여기는 이제 테크노나 일렉트로닉한 기계음들 같은 거, 로파이 여기 나오네요. 로파이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고, 이거 다 저는 적용할 거예요. 적용해서 다 듣고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수익 창출, 수익 분배, 여기 이제 나왔죠. 자, 그럼 수익은, 이제 이 그래프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플랫폼마다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멜론은 7원, 그 다음에 봤더니 6원, 그 다음에 봤더니 유튜브는 1.5원, 스포티파이는 4원. 유통사마다 이 금액이 다르네요. 그죠? 그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월간 제작 비용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비용을 들잖아요. 뭐가 드냐면 뭐 이런데 디스트로키드나 가입할 때도 가입비도 내야 되는 거고 수수료 수익도 나눠줘야 되는 거고 수노라든가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만들면 거기에 따른 AI 비용 다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걸 고정비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 180달러. 그럼 100달러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대략 뭐 20 몇만 원, 뭐 30 몇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우리가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썼을 때 코스트 비용을 들였을 때 우리가 순이익이 날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순이익이 봤더니 여기는 365달러 여기는 1000달러. 그러면 비율을 보니까 ROA 같은 경우 투자 수익률이 결론적으로는 1000%, 얘는 5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얘기는 음원을 만들 때 내가 매출을 얼마를 예상하고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예상 매출이 여기는 높아. 여기는 이렇고. 자, 이게 뭐냐면 오디오 전용 전략. 그렇다는 얘기는 아예 멜론이나 이런 데만 유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SNS도 같이 유통하는 경우 그렇게 됐을 땐
이제 매출 차이가 이제 3배가 나니까, 물론 고정비 자재도 얘가 더 많이 들지만, 이렇더라도 결론 순수익이 높아지니까 이쪽을 하는 게 맞다. 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계약 얘기하면 5개월 차 정도 돼요. 그럼 5개월 차쯤 되기 시작을 하면 수익이 이제 역으로 이익이 순이익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5개월 전략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저 따라서 갈 거고, 자, 그러면서, 뭐, 쭉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필요할까요? 뮤직비디오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내용으로 보게 되면, 뮤직비디오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막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뮤직비디오의 중요도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중심이 좋으냐면 유튜브가 별이 5개, 스트리밍 중심 별이 2개, 하이브리드 별이 5개. 자, 그렇다는 얘기는 같이 하는 거, 이 왼쪽만 하는 거, 오른쪽 중간에 얘기하는 거. 결론은 스트리밍 수입은 점점 줄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운영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00곡을 보유하고 있고 월 10만 뷰를 조회 기준으로 수익을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월 봤더니 1200달러 정도 되는 거네요. 자, 결론은 100곡, 나한테 100곡이 있어. 그리고 월 10만의 조회수를 했어.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1000달러 이상 만들어지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겠죠? 뭐 그 정도 수입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략을 이제 어떻게 잘 짜서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고 숏폼, 롱폼. 당연히 숏폼을 만들어야 되냐, 롱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또 둘 다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겠죠. 여기 보니까 숏폼은 미끼고 롱폼은 그물인데 그러면 실제 얘로서는 유입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수익이 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숏폼으로는 역할의 입장이 전단지 뿌리는 거랑 같은 거고 롱폼은 수익이 진짜 나는 입장이 같은 거고 뭐 그런 것들 잘 이해하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 가이드라고 해서 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OAC는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OAC 운영을 할 때 유튜브에는 3곡 이상의 공식 음원들이 발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얘기고요. 마케팅 얘기 뭐 이렇게 마케팅 얘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전망 들어가 보면 자 이제 트렌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어 지금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까지는 뭐 올해의 밸류를 100이라고 봤을 때 내년엔 어떻게 되냐면 250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약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100, 지금의 올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얘는 2.5배 성장한다는 뜻인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음악 시장은 AI로 가는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는데 30년까지 예측을 했을 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리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얘는 이제 10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25고 아까랑 똑같죠? 여기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250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차까지 봤을 때 여기는 엄청나게 성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이 적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익 모델이 없으신 분들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도 준비하고 있다. 그럼 과연 이제 당신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 현재 여기냐, 여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셔가지고 이 과정들을 나머지들을 다 거쳐서 여기 보면 5단계로 해서 만들어져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컨텐츠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제가 이제 이거 지금부터 드릴 거거든요. 지금 다 졸고 계시죠? 딴짓 하셨죠? 이제부터는 이제 안 졸릴 시간이니까.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 버전으로 보면 이거 제가 실수했나 본데. 잠깐만요. 뮤즈 2.4, 3.7, 코다 뮤직. 자, 지금 제가 드리는 거가 이제 이 부분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동일한 걸 거고. 자, 됐어요. 제 웹에서 1분 전에 쓴 거는 얘였고, 그리고 이제 하도 만드는 게 많으니까 막 헷갈리는 것 같아. 이거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넘겨드리고 한번 이제 보시긴 할 건데, 얘가 2.4, 얘가 4.4, 그러면 2.4를 열어보면, 뭐 이거 만든 거 아닌가? 안 되겠어요. 높은 게 좋은 버전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원래는 이제 나눠놨어요. 네. 뭘 나눠놨냐면, 오늘 수업에 드릴 거 하고, 다른 수업에 드릴 거 하고, 프로그램을 좀 나눠놨거든요. 나눠놓은 거를 왜 나눴냐면, 자, 보세요. 아까 질문하신 게 뭐였더라? 마스터링과 수노에 있는 리마스터는 무슨 차이인가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링이라는 거는 음질을 어느 기계에다 넣더라도 다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뭐 노트북으로 들었을 때랑 핸드폰으로 들었을 때랑 음질이 다르거든요. 기계에 따라서 스피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일시켜가지고 음질을 고정으로 잘 만들어주는 게 마스터링이고, 리마스터는 그냥 거기 메뉴들 중에서 있는 수노의 이름인 거잖아요. 리마스터는 뭐 커버곡처럼 바꾸거나, 에디팅해서 가사를 수정하거나 만들어진 노래를 뭐 하는 게 그냥 리마스터라고 명칭을 한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정확하지 않잖아요. 자, 지금부터 박수 칠 준비들 하세요. 제가 카피를 했어. 그리고 제가 여기에 봤더니 오른쪽에 자, 이런 게 있어. 마우스를. 제가 여태까지 거론을 안 했어, 일부러.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누르면 여기 코다 뮤즈 AI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얘를 누르면 저를 도와서 해주는 코다 뮤즈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죠. 자, 그럼 여기에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V, 아까 질문하신 거를 무슨 차이냐고 물어서 눌렀더니 얘는 음악 전문가거든요. 마스터링을 안 해서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 해서 이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이거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자, 쓰면 되는데 이걸로 제가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적용이 있네요. 제가 얘를 클릭을 해요. 빵. 자, 클릭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다 들어왔죠. 정리가 돼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앞으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1번부터 제가 6번까지 가이드를 다 정립해 드렸잖아요. 사용자마다 알고 모르는 정도가 다 달라요. 용어들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디까지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얘를 가지고 나만의 걸로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발전시키는데, 그냥 그 보고 듣는 건 당연히 하는 행동인 거고, 이게 만들어져야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정리가 다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를 하는데,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를 하는데 필수 준비물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에 동그라미에 2라고 써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코다 뮤즈라고 인사이트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언제 됐다는 게 나오고 그러면 얘는 필요 없으면 내가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음악적인 거에 관련돼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제가 블록 단위로 다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서 여기 OA 쪽에다가 눌렀더니 지금 이게 쭉 나오죠. 이렇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 OAC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다 이제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도 내가 뭔가를 더 추가를 해서 그러면 OAC로 AI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는 일반인들 5개만 추천해줘. 추천할 때는 제목 클릭하면 유튜브 채널로 연동해주고 뭐 이렇게 했어. 이걸 제가 왜 여기다 쓰죠? 바본가 봐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해서 지금 여기다가 창을 열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고 엔터를 쳤어.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 레이아웃, 그 쉽게 말하면 애플스러운 레이아웃에 맞도록 설계를 해놨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얘도 이제 여기 현재 보고 있는 이 페이지의 이 아래쪽에 완성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잔나비, 뭐, 스텔라 짱,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하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이제 여기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런 검색을 했을 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채널을 운영을 해서 이 안에 검색했을 때 우선순위를 뜰 정도로 유명해지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누르면 다 결과들은 나오겠지. 이해되죠? 그러고 나면 여기가 2로 변했죠. 그 얘기는 마우스 막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1, 2 이렇게 된 것들이 다 뭐다? 인사이트다. 뮤즈를 통해서 내가 이 자료는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떤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제가 메뉴를 뺐거든요. 하나를. 이 메뉴가 없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그걸 오늘 드리려고 만들어 놨는데, 결론은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를 이제 누르면 이제 언제든지 나만의 비서가 코다가 생긴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음악과 관련된 거는 얼마든지 질문을 하면 얘가 다 알려주고 답을 해줄 거예요. 그럼 저는 기틀을 만들었고, 앞으로 성장시키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각각의 그 이해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넘겨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키 닫았고, 공유에 가서 링크 복사를 했고요. 뭐 크롬에서 여셔가지고 받자마자 카피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원래는 이 내용들, OAC 내용들이 여기까지 그냥 간결하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만큼이 이제 늘어난 거죠. 내가 필요로 한 내용들을 해놓은 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대박 아니에요? 아닌가? 다 받으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필수 요소라고 된 것들은 뭐 본인하고 관계가 없으면 지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동그라미 나와서 두 개, 뭐 한 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깨끗한 상태로 그냥 나만의 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코드가 이렇게 블럭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하고 계속 저장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개발할 때는. 이제 결론은 이제 됐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원래는 이게 이제 정규 과정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해놨던 게 안 뜨는 바람에 다 드리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개발을 할 거예요. 계속 개발을 해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다 뮤즈 AI가 안 된다라는 건 이 왼쪽에서 클릭을 안 하셨어요. 여기서 뭘 하나 클릭을 하시면 그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리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된 상태는 여기 안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메뉴 하나를 뭐 눌러서 들어가면 그때 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다 받으셨어요?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 돼요? 오늘 받으신 거는 복 받으신 거야. 아, 정말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제 앱 중에. 자, 그러면 이제 탑 리리코다 이제 5.0이라고 해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는 툴이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이제 변화를 줬죠. 이거는 리릭스 코다 원래 2.7이라는 탑자 빼고 리릭스 코다 2.7 버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난번 수업 들으신 분들한테 또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지만 얘는 그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저랑 수익화 모델에 대한 수업을 하는 정규과정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대신 리릭스 코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것만 가지고도 한 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인생의 배신 그리고 후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데 타겟은 30대다. 그리고 곡은 14곡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세 곡을 만들겠다라고만 해본 거고 그 다음에 한글 노래, 영어 노래 다 섞어서 할 수 있는데 한글 노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어떤 거냐면 뭐 차분하고 하는 것보다 어둡거나 강렬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화나거나 뭐 이런 노래를 만들겠고 시간은 2, 3분짜리 노래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풍의 노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유튜브에 가서 뮤직비디오 하나 가져다가 링크 주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어, 노래를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만드는 거고 음악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고 이제 이건 안 해도 여기서 그냥 내가 창의적으로 노래 만들다는 거는 여기서 누르면 되죠. 그러면 저는 어떤 걸 했냐면 소울하고 팝한 노래이면서 케이팝은 안 하고 여기에 하우스 노래 같은 이런 느낌을 했다. 그래서 장르를 세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악기도 만약에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러면
피아노하고 드럼하고 바이올린이 적합한 이런 노래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최대 5개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전 3개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노래냐, 남성 노래냐, 남녀 듀엣이냐 뭐 이런 건데 듀엣도 남남 여여 뭐 다 되니까 이제 뭘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해서 남남 할게요. 남녀로 할까요? 네, 남녀로 할게요. 그리고 목소리는 어떤 스타일인지 여기다가 이제 다 고를 수 있어요. 판소리 스타일, 뭐 전통 악기 스타일, 뭐 다 진심 어린 스타일, 소프트한 느낌, 뭐 그래서 진심 어린 뭐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러고 클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명곡을 지금 생성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곡이 여기 이제 완성이 돼서 새 곡이 만들어질 거예요. 단계별로. 그럼 이제 이 주제를 가진 곡이 여기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것까지는 뭐 리릭스 코다나 뭐 기능이 몇 개 빠지고 안 빠지고는 있지만 다 되는 거죠. 제가 만들어 놓은 이거는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1번 곡이 나왔어. 그래서 이 1번 곡은 가사 복사해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얘도 그냥 해도 돼요. 생성을 해도 얘는 나와요. 자, 그건 나온다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 와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2번이 됐으니까, 여기 눌러서 밑에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스타일이 그 수노 V5부터 엄청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잘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4곡이, 아까 2곡, 지금 2곡, 4곡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끝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봤더니 제목이 다 영어로 돼 있죠. 이렇게 옆에 가로치고 한글도 써져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곡이 완성이 다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추가해 놓은 게 뭐냐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보면 이제 썸네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썸네일에 앨범 표지 생성이 있네요. 이걸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누르면 지금처럼 앨범 만들어지는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일로 딱 들어가면 뒤로 넘어가겠죠, 다시. 자, 그러면 이런 다음에 일단 2K짜리로 딱 생성을 하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쪽에 앨범 표지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 철저하게 가사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그 오브젝트 형태나 아니 인물의 얼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된 거. 그런 것들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얘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지금 만든 거예요. 만들어졌고 2K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뭐 4K로 하게 되면 얘가 똑같이 4K가 될 거고 이거를 내가 좀 느낌이 조금 별로야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시 생성을 할 거잖아요. 그럼 같은 프롬프트로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나오긴 할 거고 그 대신 뭐 색감이나 뭐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 물론 그 사이에 심심하니까 얘를 컨트롤 A에서 카피를 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쪽에서 미드저니 할 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얘기를 했어요. 미드저니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이 프롬프트를 크리에이트에 가가지고 그냥 넣는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대신 비율만 이쪽에서 1대1로 앨범 만들 거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나오겠죠? 근데 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안 중요하냐? 내가 여기서 익스플로어 가가지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클릭했다. 그리고 얘를 클릭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제가 사용한 저게 있잖아요. 프롬프트 내용이 그게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적용이 된 거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하나 찾아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럼 눌러.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여기는 나왔겠죠? 릴로드 했으니까. 이렇게. 이 깨진 것처럼 나오는 거에 아까랑 느낌이 달라졌는데 아까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가보면 여긴 4개 중에 지금 3개가 돼 있는데 스타일을 바꿨으니까 뭐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얘를 쓰면 되는 거고 이 스타일 마음에 들면 얘 쓰면 되는 거고 이 스타일이든 이 스타일이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드저니는 워낙에 스타일을 잘 뽑고 있으니까 뭐 그거 편하게
이렇게 해서 독창적인 뭐 앨범 표지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고요. 제가 미드저니 좋아하니까. 자, 그렇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기에 타이포그라피 디자인이라고 돼 있고, 얘를 빵 누르면 이미 아까 만들어 놓은 제목이 여기 나오고, 제가 밑에 코다 뮤직 오피셜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앨범을 제목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마이 핸,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뭐 이렇게 썼어. 여기 이제 서체가 있네요. 그럼 서체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게 나는 좋다라고 쓰시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밑에 보니까 크기 있네요. 제가 다 만들어 놨죠. 그러면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 그 크기가 된다는 건 얘 위치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죠. 이렇게 다 돼요. 자, 그래서 위치도 옮길 수가 있고, 크기도 옮길 수가 있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코다 뮤직 오피셜도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거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를 끄면 기억 안 해요. 여기 리멤버라고 해놨잖아요. 얘를 끄면 기억을 안 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무나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고요. 얘를 켜놓으면 이제 마지막에 쓰신 여기가 이게 아니어도 다른 만약에 푸딩 뮤직이 있다. 그럼 푸딩 뮤직이라고 하게 되면 그게 리멤버에다가 체크만 해놓으면 계속 남아있겠죠. 한글 영어 당연히 다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얘가 좀 더 작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런데 이 타이틀은 조금 변형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어, 이쪽에 지금처럼 아웃라인도 되는 거고 뭐 볼드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도록 제가 이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글리치스러운 거 뭐 아니면 뭐 메탈스러운 거 아니면 실버 톤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뭐 크기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이 컬러에 영향을 받는 걸 거고 그럼 컬러도 조절 다 돼요. 이거 다 해놓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 돼요. 그러면 이 컬러는 이렇게 바꾸고 얘는 스타일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나오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나는 얘는 4K를 쓰고 싶어. 그러면 업스케일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태가 업스케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얼마든지 앨범은 자켓을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림만 있으면 되면 그림만 해놓고 나중에 글씨나 이런 건 캡컷에서 넣든 포토샵에서 넣든 뭐 넣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 자신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충분하다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지금 4K가 되는 과정이고요. 근데 4K 할 때도 나는 이렇게 들 거야라고 이제 샘플링만 해놓고 얘를 끄면 이 글씨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가려져서. 자, 그럼 이미 된 거예요. 4K가. 그러면 얘를 4K 이미지 세이브 누르면 이제 얘는 이 글씨까지 있는 한 번에 된 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를 껐어. 그러면 그림만 있잖아요. 그러면 얘 키면 다시 뭐 당연히 나올 거고 이렇게 토글 형태니까 그러면 이제 얘 끄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사진만 저장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확인해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저 뒤에 거는 뭐지? 아까 있었어요?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일단은 보죠. 일단은 확대를 해서 만약에 이게 4K가 맞는지 맞죠? 뭐 이 정도면 4K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 글은 갑자기 뭘까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4K의 이미지가 앨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백으로 돌아가면 이제 돌아가면 저거예요. 이제는 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항상 저장해 놓을 게 있으면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이미지로. 그래서 돌아갔다가 뭐 다시 뭐 이런 대로 선택을 해서 앨범 만들기 가게 되면 빈 화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는 게 쉽지가 않으니 딱 만들어 놓고 저장까지 한 다음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그리고, 한글에 대한 적용은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체 문제 때문에 한글에 대한 적용은 아직 안 해놨어요. 원래는 한글도 써지고 돼요. 근데 기본적인 이제 고딕체, 만 되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나눔 서체라든가 뭐지 사용 권한이 있는 그 사용 권한이 프리한 것들 서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중심으로만 일단은 타이틀을 쓰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얘도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 그래서 지금 정규 과정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제가 바빠서 오늘 못했는데 2.7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2.7 버전이 리리코다 2.7이거든요. 자, 이거 2.7 갖고 계신 이제 분들한테도 제가 여기다가 그거는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도 그 앨범 표지 만들어지게 만들게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 앨범 자켓 하는 거는 기능을 넣어볼게요. 네. 2.7 버전 한 곡씩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2.7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드렸으니까 2.7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거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매력이 있는데, 엄청나게. 이것도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활용들 하시고, 그리고 뭐 앨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까 해봤으니까 여기 지금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스타일이 안 들어갔던 곡이에요. 기억나 우리 함께 듣던 낡은 CD 영혼을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빛바랜 사진 속 우린 웃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간의 강저편에 모든 게 흐릿해져가 잡으려 할수록 뭐 이런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어제의 그림 뭐 얘도 뭐 기본 구조적으로는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사의 흐름이나 내용도 그렇고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기억나 우리 함께 듣던 낡은 CD 영혼을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빛바랜 사진 속 우린 웃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간의 강저편에 모든 게 흐릿해져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어제의 그림자 그날의 공기 차가웠던 네 손길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 서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걸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야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우리 약속 밟을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얘 들으면 뭐 또 느낌이 다르고 얘 들으면 느낌이 다르겠죠. 뭐 어쨌든 뭐 이런 곡들을 가사도 잘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메타 태그 정확하게 이해해서 수노의 메타 태그를 알아서 적절하게 음악의 장르에 맞게끔 넣어주기 때문에 뭐 효율적으로 쓰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제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정규과정 분들하고만 수업이 될 텐데 로고 브랜드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브랜드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 몇 개를 구성해서 어떻게 만들지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런칭을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다 뮤직으로 브랜드 만들어서 그 채널 만들어서 OAC 채널 만들어서 곡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내일 수업 때문에 여기 이제 12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과정 분들한테는 제가 그 프로그램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처럼 계속 새로운 그 정말 쓸만한 것들 개발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했던 제 스킬들 같은 경우들 어쨌든 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연구할게요. 그래서 뭐 몸이 하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다 만족할 만한 거를 한 번에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게을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드렸던 코다 뮤직, 그 뮤즈나워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자료들 쭉 정리해서 만드는 거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거는 수시로 보시면서 이렇게 훑어서 그냥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뮤즈라고 되어 있던 그게 이제 개발상에서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있으면 지금 만들어 놓은 왼쪽의 메뉴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 그러니까 개발을 해놓고 DB가 이제 많아지면 과연 이제 얼만큼까지 구글 AI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인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뭐 그냥 뭐 재미삼아서 막 넣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요소들 딱딱딱 넣어서 활용하시는 쪽으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드렸던 이거를 어 다른 수학, 영어, 뭐 국어, 뭐 이런 그 입시를 하는 학생들한테 뭐 어떤 뭐 시크릿 노트처럼 제공을 해도 그 과목마다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창의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메뉴 설계를 해서 수정해서 개발을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과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노라는 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수노에 대한 걸 정리를 해서 설계를 해놓고 아까처럼 코다뮤즈라는 거기를 통해서 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 나오는 기술들은 제가 계속 그 공부 앞에서 할 거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전달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대로 제가 전달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 아니면 선생님 입장에서 뭐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영역은 계속 발전시켜 볼게요. 지금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것들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너무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떠날 준비들 하시네, 벌써. 받을 거 다 받으셨다 이거죠. 음. 네, 감사합니다. 더 듣고 싶은데 일찍 끝난 듯. 쉬셔야죠. 네. 네, 고생들 많으셨어요. 제가 교육하는 이곳은 이렇게 느낌이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들 감사해 해주시고, 막 그래서. 그리고 정규과정 하시는 분들은 그 오픈 채팅방에 잠깐 계시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그거 받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 제가 다음 주도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유튜브 채널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처럼 초보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일단 뭐 수노부터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을 아시고 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뭐 사실적으로 근데 기본은 이렇게 베이스를 잡더라도 사실은 리리코더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뭐 수노하고 그다음에 편집하는 뭐 캡컷이나 아니면 프리미어나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툴 할 게 한 네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런 부분 하시면 되고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